안녕하세요. 멘토 최종 합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업을 준비하는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영상으로 반도체 공정 실습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인 반도체 필수 경험에서 정리를 했듯이 많은 반도체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하려하는 활동 중 하나가 이 반도체 공정 실습인데요. 이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해야 하는 이유와 실습 전 준비해야 할 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반도체 공정 실습을 진행하는 기관들에 대해 알려드린 뒤 제가 실제 체험 과정에서 활용한 반도체 공정 실습이자 가장 추천하는 공정 실습은 어떤 공정 실습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런 대가 없이 오로지 저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영상임을 말씀드리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기업을 준비하는 이공계 학생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스펙으로 들었던 반도체 공정 실습 과연 왜 해야 할까요? 보통의 반도체 공정 실습은 3, 40만 원 정도여서 비싼 가격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반도체 공정 실습이 왜 우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유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우리가 과연 반도체 공정 실습을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직무 연관성이 높은 스펙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이공계 지망생의 경우 반도체 공정 장비를 직접 다뤄보고 공정 레시피를 따라 소자를 제작해보는 경험은 실제 회사에 입사해서도 하는 일이 유사합니다. 대표적인 직무는 SK 하이닉스의 소자, 양산기술 직무, 삼성전자 DS 부문의 공정기술, 공정설계, 설비기술 직무가 있죠. 해당 직무에서는 어떻게 공정을 최적화해서 최대한 원하는 소자 특성을 만들어내고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공정의 일련의 과정을 공정 실습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공정 실습을 통해 직무 연관성이 높은 스펙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얻을 수 있는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치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반도체 이론 공부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정해진 RPM, 압력, 온도 등의 장비 조건들을 설정하고 소자를 제작함으로 지원자가 이런 수치들을 언급하며 자소서에 경험을 작성했을 때 지원자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이론만 공부했다고 적는 것보다 이 지원자가 정말 공부를 했구나,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반적인 반도체 강의 수강에 비해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해 조금 더 높은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를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점입니다. 세 번째, 분석을 통해 공정 관련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정의 경우 이론으로 각각의 공정 특징을 공부하고 한다 해도 실제 소자를 제작할 때 이 공정이 어떤 순서로 구성이 되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통해 소자를 주어진 레시피에 따라 제작을 해보면 각각의 공정들이 소자의 어떤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왜 이런 순서로 공정이 구성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왜 이런 순서가 되어 있지? 이 공정 조건을 이렇게 바꿔보면 소자는 어떤 구조로 변화될까? 소자 특성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조금 더 반도체 공정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점으로 좀 더 공정 관련된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얻을 수 있는 점 중 하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경험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반도체 공정 실습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학부연구생이나 관련 졸업 논문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자신의 경험 중 이런 내용이 없다면 저는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이 실습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2가지로 우선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반도체 공정 실습만 진행하면 그저 주어진 것에 따른 실습만 하고 옵니다. 본인이 그 실습을 통해 주도적으로 해본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이 공정 실습이 채용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학습해 가는 것이 실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많은 공정들이 이론과 연장선으로 이어지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 전에 기초적인 이론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실습이 아닌 분석을 해보겠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들, 조건들을 비롯해 왜 이런 순서로 공정이 짜져 있는지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왜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해당 공정 실습에 대해 면접에서 물어보더라도 본인의 이야기가 생깁니다. 채용 과정에서는 이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한 것인데 그저 주어진 대로만 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강점으로 갖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함께 공정 실습을 보조해주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질문하시면 대부분 답변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분석을 해보겠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한 상태로 공정 실습을 진행하면 반도체 공정 실습을 채용 과정에서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떤 공정 실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대표적인 반도체 공정 실습 기관 사이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표적으로는 5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지원 방법, 지원 가능 날짜, 선발 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영상 더보기란에 각각 기관의 신청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초기 화면을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았고 실제 채용 과정에서 활용했던 가장 추천하는 공정 실습 진행 기관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두 번째 나노기술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실습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기에 일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있거나 혹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비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의 공정실습 비용은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 했던 공정실습은 기간이 짧았음에도 30-40만 원 정도에 진행했고 그 전에 과연 이 경험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 꽤나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기간이 길면서 국가에서 진행하기에 무료라니 이것만으로도 반도체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활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발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습 과정은 무료라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과정이긴 합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도 작성해야 하는 과정이 있고 면접을 보는 과정도 있습니다. 혹 누군가는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취업 관련 경험을 위해 서류도 써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는 것인데 왜 이게 장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장점으로 생각한 이유는 반대로 이런 선발 과정이 있어 그만큼 반도체 취업에 대해 고민을 하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변 제 대학 동기 중에는 반도체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신소재 공학부를 부전공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수업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습 과정을 통해 취업 준비를 함께 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한 조언들은 항상 마지막에 남아 그날 배운 장비들을 항상 복습했고 돌아가며 정리하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또한 오전 10시에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모여서 반도체 공정이 정리된 책을 함께 읽고 돌아가며 정리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반도체 공정에 관련해 몰랐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들을 함께 이해하는 기회가 이 실습 과정에서 주어졌고 서로 취업에 관련된 많은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취업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열정 있는 동기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선발 과정에 있다는 것이 이 활동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경험을 제 반도체 취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경험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실습 과정은 관련된 장비들을 교육하는 과정과 멘토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멘토링 과정에서 저는 엣지 공정 관련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장비를 연구원님들이 정해주신 대로 다뤄보는 것이었지만, 멘토링을 통해서는 해결해볼 과제를 받고 관련 엣지 레시피의 파라미터들을 조절해서 원하는 프로파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레시피에 있는 변수들에 대해 공부했고, 파라미터 조절하는 방향을 직접 정해 레시피를 조작하며 공정을 진행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반도체 장비를 직접 다뤄보고 레시피를 바꿔보는 일은 현업 엔지니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었기에,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차별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엣지 장비와 영향을 미치는 파라들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며 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다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 실습 과정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반도체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반도체 공정 실습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련 댓글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으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받아가세요. 이상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멘토 최종 합격이었습니다.